웃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럿이 같이 있을 때 웃을 확률이 30배가 더 증가한대요. 정말로 웃긴 말 때문에 웃는 것이 15%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앞사람의 감성에 공감할 때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은 관계를 가깝게 하는 접착제래요. 오늘도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와 함께 유쾌한 웃음으로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도시녀의 진행을 맡고 있는 걸어다니는 마을 미디어 카메론입니다. 나오신 우리 도시녀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드림입니다. 저는 건강 전반에 관한 1:1 맞춤 상담 및 관리를 하는 건강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활동하면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서 블로그 기자단 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구에서 놀러온 써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봉구에서 텃밭을 하고 있는 혜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산군묘 뒤에 있는 영인의 텃밭에서 텃밭을 하고 있는 뜨레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계동에서 놀러온 봄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진짜 반가워요. 같이 모이는 그렇죠. 거 오랜만이죠. 저희가 1회 때 한번 소개하면서 같이 모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9회 오늘 지금 9회 녹음이에요. 네. 거의 이제 시즌 1이 끝나는 마지막 방송인데요. 얼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래간만에 거의 2달 만에 본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눈이 주물렀어요. 오늘도 못 만날 뻔했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렇죠. 저희 녹음한 날을 항상 폭우처럼 비를 몰고 옵니다. 네. 언제나. 텃밭팀은 항상 비가 왔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시 비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 너무 근데 많아요. 텃밭팀은 단 한 번도 맑은 날이 없었어요. 네, 단한 항상 번도. 비가 왔지. 비가 이유가 당연했죠. 비. 아니 왜냐면 맞아요. 장마철이니까. 장마철인데도 이 두 닉네임께서 비잖아요. 비 네, 봄비랑 비를 몰고 그때는. 왔어요. 봄비와 정말. 뜨레비. 샤워하면서 그 유명한 왔어요. 텃밭에 가서 막걸리에다가 전주 언제 먹나 얻어먹나 했더니 결국은 끝나고 마네. 아닙니다. 이 시즌이 마감하더라도 그래요? 올해 안에는 꼭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가을에 더 좋죠. 그래요? 낭만과 함께. 장마 끝나면 당장도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못 먹어 이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좀 불러주세요. 텃밭팀. 네 장마만 끝나길 기대하세요. 먹을 거 참 많은데 날씨가 써니님 안 불러주면 저하고 손잡고 그냥 찾아가죠. 맞아요. 네. 저희가 도봉구에서는 도봉인에서 작년에 공개 방송 이렇게 라디오를 2회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팟캐스트처럼 쭉 2개월 동안 이렇게 9회까지 나오는 방송은 저희가 이번에 처음인데 주변에서 그러니까 반응들이 어떠셨는지 너희 방송 듣고 나도 해볼 수 있겠네라는 그런 반응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또 신기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요. 주변에 좀 어떠셨는지 이제 가까운 지인들이나 이제 식구들. 일반 가정주부가 이렇게 네네. 집안에 있다가 자기의 취미가 네. 생활화가 되고 배움이 되고 공부가 된다는 게 남들 눈에는 되게 대견해 보이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칭찬을 저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예,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삶에. 라디오를 통해서 또 이제 그렇죠. 팟캐스트를 통해서 네. 또 다르신 분들. 저는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하셔서 제가 예전에 퀴즈도 나갔을 때 또 그런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나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거 있으면 네. 기회가 되면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저는 권하는 네. 편입니다. 또 다른 분들은 저기 도봉구 사람을 좀 다시 보더라고요. 저런 거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든지 하여간 기회가 돼서 나갔으니까 사람 좀 다시 보죠. 그래도 많이 들어주셨나 봐요.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런 반응들도 오시고. 네. 제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네네. 정말 자주 만나는 지인들한테는 말을 못했고요. 그러니까 가까워- 동아리 모임에 좀 뭐라 그럴까 가끔 보는 사람들 사이트에는 제가 곳곳이 다 올렸기 때문에 예. 저는 한편으로 너무 이렇게 막 전문 방송인으로 생각을 하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이거는 별것도 아니고 이래저래 그리고 뭐 말 맞다나 제가 출연료 받는 것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막 내가 나의 직업처럼 보길래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방송하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해명을 하더라고. 그렇게 네. 예, 오해하는 오해를 하는 거야, 자꾸 사람들한테는 얘가 방송인을 시작한 줄 알고. 당신들이 어떠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방송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예, 할 누구나 수 있다. 있는 거다 이런 이렇게, 얘기가 예, 전문 전달했어요. 방송인이 아니라 이건 그냥 아줌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뽑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맞아요. 이런 기회를 경험이죠, 이제 실력이 더 이런 많은 게. 사람도 많지만 예. 우리가 여기 기회를 저는 갖고 지역 됐다는 게, 사회를 통해서 제가 봉사라는 나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이 지역 사회가 조금 더불어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지로 나갔다라고 근데 얘기를 주변에 했어요. 제가 취직한지 않은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거 그건 아니라고 그건 오해하느라고 아니지. 오해. 근데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제 지역에 도봉구 지역에 살면서 그쪽에 뭐 일원이다, 네, 소속이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었는데 아 우리가 이 도봉 지역에서 같이 이런 일들을 나누는 것 때문에 아 참 나는 이 지역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더 뭐라고 할까요? 애향심 뭐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도봉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예. 저는 강북구에서 와서 이렇게 도봉구를 해가지고 봉사를 하니까 더 의미가 아 강북구도 사랑하고요, 노원구도 사랑합니다. 의미가 좀 달라요. 저도. 아 저도 옆구에서 오다 보니까 부러워. 조금 부럽기도 하고 저희 네, 노원구는 부럽다라는 게 뭐 하고 일단,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도봉 N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네.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 네. 아 이분들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 뭐 도봉 N 뉴스 페이퍼부터 해서 이런 방송 그리고 뭐 오케스트라니 지역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여기서 하는 게 예, 아니에요. 도봉구에서 하는 아, 거. 어쨌든 네. 이 도봉 N이라는 이 어떤 하나의 미디어가 네. 굉장히 이게 대단하구나. 앞으로도 되게 발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도봉엔에 응원을 보냅니다. 아, 발전을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아니 아무튼 그 지난번에 우리 그 방송에 참여해 주셨던 그 아도니스 네. 이상원 오늘도 게스트로 선생님께서 네, 예? 오늘도 게스트로 오늘은 안 혹시 바빠요 그분은 지금. 이상원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나타나시더라고요. 그쵸, 도봉구에서. 열심히 기자 활동을 예, 예.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장가 좀 보내주셔야 돼요 지금. 지난번에 저희하고 녹음하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좀 안심이 됐다. 아주 이렇게 너무 많이 당할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생각보다 안 그랬다. 저도 안도에. 마음씀을 고친 게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건강이라는 거 그런 거에 직결될 수 있는 자기도 그렇게 자아가 생겼다라는 거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 나름대로도 보람이 있더라고요. 네. 사람 하나를 이렇게 세뇌를 시켜서 근데 저희가 제일 빠른 게요. 이게 도봉에 뭐 트위터나 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뭐 들어주세요 그러지만 저희가 카톡, 그러니까 채팅방이 가까이 있잖아요. 아시는 네, 분들 네. 거기서 빨리 던져주는 게 제일 많이 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궁금해서 더 들어보고 가까운 사람이 방송 이렇게 뭐 라디오 한다니까 호기심 반 또 궁금한 밤 그래가지고 들어보니까 다 좋다라는 반응이 네. 있으셨어요. 그리고 지난번 네. 그 저희 녹음한 거 그 소장농 아도니스와 여신 유드림의 한 판에 대해서 지금 벌써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요. 뭐가 잘 됐나 봐요. 나오겠죠. 이제 언제 이번 주에 나오나? 나오겠죠. 이제 네. 저희가 하면서 그 제목이 참 중요해요. 저희도 기대가 되네요. 아니 제목이 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네. 한 해마다 제목이 네. 너무 막 여기 재밌어요. 이거 편집하시는 분이 막 해가지고 올리시더라고요. 그 제목이 참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맞아요. 우리가 블로그나 그런 데도 그 많은 기사거리가 올라오잖아요. 블로그 글이. 맞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취사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멘트 카메론님이 멘트를 하실 때 저는 누가 방송 작가가 있어서 써주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랬더니 밤새 그거를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뒤지죠, 막. 진짜 목소리도 목소리 너무 예쁘시잖아요. 상큼하시고 검색하느라 힘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도봉 N이 건져 올린 하나의 방송인. 예술인 오늘 예술인. 마지막 방송이라고 서로 칭찬해 주는 자리인가요? 카메라는 그쵸. 원래 이뻐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근데 또 제가 한 가지 더 또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말은 이렇게 본인들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아까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느낌점 같은 거 있으면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 방송 하니까 나는 어떻더라 이렇게 뭐 그런 거 있죠. 아 이런 사회에 소속돼서 네. 나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대단한 아. 기회고요. 예. 그때 마지막 방송에 먹거리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예. 여기를 통해서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 이 공부라는 거는 끊임이 없는 거고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걸 여기서 또 깨달았어요. 이렇게 또 예, 예. 느꼈어요. 그렇죠. 우리 먹거리랑 또 관련이 있으니까 예, 요리를 예.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평생, 저는 텃밭도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예. 이번에 어떤 지인이
아주 텃밭에다가 상추 나무와 깻잎 나무를 이렇게 무럭무럭 키워 놓으셨더라고요. 그 텃밭을 본 뒤로 우리 카메라님 텃밭이 너무 이쁜 거예요. 아기자기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원. 아 나도 이 남의 텃밭에 가서 한번 좀 연습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지금 장갑에다가 뭐 삽에다 오. 준비를 해놨거든요. 장마 지나고 나면 해보려고. 배추 이제 저희 아니, 텃밭 전부- 오셔서 잡초 제거 부탁드려요. 긴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잡초 안 뽑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장마에서 잡초반, 잡초반? 비올 예. 때는 좋죠. 잘 예. 뽑히니까. 예, 또 근데 흙이 또 이렇게 쓸려 내려간다고. 예, 근데 자기- 잡초가 그쪽은 이렇게 예. 뒤집어 준다는데 뒤집어 주는 거는 누가 하세요? 그거 흙은? 흙 같은 거는? 저- 이제 밭 장마 주인이 때는 비가 갑자기 그 뭉쳐서 오면 이렇게 쓸려 내려갈 수가 있는데 만약 그 텃밭 주변에 이게 잡초가 있으면 그게 이제 잡아주죠. 뭐라 그럴까 마기가 되어서 이제 휩쓸려 내려가는 걸 좀 막아주니까 그때는 이제 장마 때는 잡초를 잘 안 뽑기도 해요. 네. 제가 텃밭에 가봤더니 제가 봄에 심을 때 같은 저는 이제 구에서 할당한 밭을 지금 같이 조원들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깻잎씨하고 호박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깻잎을 엄청 많이 뿌렸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가서 너무 많이 솎아줘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고민하다 뒀는데 장마 가지고 얼마 전에 궁금해서 가봤어요. 근데 거기가 경사 가지고 약간 마사토라 많이 쓸려 내려왔는데 저희 밭은 그 깻잎을 막 고랑하고 고랑 사이에 많이 뿌렸더니 그게 자리를 잡아서 흙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깻잎은 아주 무성했어요. 그래서 또 깻잎의 위대함에 좀 감탄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 거에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네요. 예, 저는 물론 이제 이렇게 뭐죠 비가 많이 와서 죽은 것도 있지만 그 뿌리, 그러니까는 우리 왜 산에 특히 나무나 그런 거 함부로 벌목하면 안 된다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요. 그렇네요. 예. 고사리밭 때문에 그 산사태가 많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고사리 밭때 고사리가 수익성이 좋으니까 나무를 베고 고사리를 아. 심어. 그러면 그게 나무가 직생해지고 있던 게 그치. 못하니까 산사태가 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근데 고사리는- 깻잎이 아까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줬다고 했는데 작년에 깻잎 보니까 키가 잘 자라는 거는 뭐 거의 막 한 2m씩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자라거든요. 예. 나중에 깨 털 때 예, 그때쯤에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깻잎 끝나고 그거 뽑아주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죠. 뿌리가 뿌리가 완전히 나오는 게. 뿌리가 나무가 굉장히 됐어요. 근데 이게 네, 내성이 완전 생겨. 나무라서.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힘드세요? 안 힘들게 됐어요. 혹시 요령이 그 이제 깨도 생기니까 털어서 그 그렇겠죠. 깨도 드셨어요? 그것까지는 안 해요. 그것까지는 안 하고 보통 이미 병균이 들어서 텃밭에서 하는 깻잎은 그러니까 약을 안 치니까 그냥 그 잎을 깨떨 먹기 때까지 위한 거지. 시간이 없어. 씨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강적이 옥수수요. 옥수수 뿌리 아주 진짜 이 대도 굵고요. 제가 옥수수는 좀 큰일 나죠. 작년에 심어봤거든요. 그거 뽑아내느라고 힘들었어요. 저희 진짜. 남편이 고생하긴 했지만 이제 삽으로 뿌리 다 끊어내고 강적입니다. 근데 씹는 그게 이상하게 아니 알게 그렇게 힘들어. 처음에 첫 해에 내가 흙을 팔 때 사부를 할 때 무슨 이런 일을 어떻게 하나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는 거의 농사꾼 다 되셨죠. 지금은 뭐 그냥 너무 그냥 부드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혼자 다 하게 되더라고요. 15년이시다면서요. 한 그 정도 됐는데 농사 그냥 쉬엄쉬엄 하시다가 이제는 요령이 생긴 농사의 거죠. 달인, 아니 텃밭의 아니 달인. 선수들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내가 선수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많은데 이제 이게 뭐 아주 내성이 생기는 거더라고요. 세균에만 익숙해지는 내성이 거죠. 생기는 게 네. 아니라 힘이 별로 안 들고 그냥 농부의 지혜는 따를 자가 없다고 어디선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든지 모를 때는 힘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령이 생기고 그리고 일이 이제 쉬워지죠. 그러면서 이 지혜가 텃밭 생기는 농사할 때는 정말 그 거역할 수 없는 게 그때 놓치면 못하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제 차례 그때 그런 거. 지금 이 시간에 못하면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거 잘 지키게 돼요. 부지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신경 쓰게 되고 예. 얼마 전 제가 이제 귀농 스토리를 취재하러 가서 뵌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개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셨더라고요. 둘이 생채라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작년 3월에 은퇴해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전농을 하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서울에서는 어떤 인위적인 거에 많이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사라는 거는 자연에 순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그게 1년 가까이 걸리는데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기 익숙해져서 새벽에 이미 4시, 5시면 새들이 와서 지저귀느라고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서 6, 7시까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뉴스를 못 보신대. 고래 떨어져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얻은 병들이 다 치유가 되고 네.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저기 뜨레비님은 또 이런 방송 통해서 본인의 그냥 느꼈던 소감이나 뭐 이런 거.
저는 텃밭을 더 네. 소중하게 생각하게 됐죠. 왜냐하면 그동안은 그냥 텃밭은 그냥 내 먹을거리를 위해서 네. 지었는데 이제 제가 텃밭을 여러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약간의 사명감이라든가 이런 게 또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텃밭을 내가 좀 더 잘 가꿔야 되겠다.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방송을 통해서 내가 바깥으로 내보낸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헛된 말이 되지 않도록 좀 더 텃밭을 좀 뭐라 그럴까 또 기록도 잘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잘 텃밭을 가꿀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또 봄비님은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 본인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것들을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계기는 됐던 것 같아요. 뭐 원령 심는 시기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공부가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먹거리 방송도 들으면서 되게 많이 자극이 됐어요. 좀 제대로 해먹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거. 내가 정말 사료를 먹고 산 느낌 그동안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해먹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하면 할수록 막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저 만약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요리 못하고 그 음식 같은 관심 없고 하는 게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나 계속 막 이런 그 압박감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해서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주변 분들에게 그런 노하우나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저는 계속 못한다고 얘기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요리를 네. 처음 시작을 하고 요리를 배우러 갔을 때도 요리 학원이라는 곳에도 네. 60대 분들도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은 저분은 뭐 제대로 하실 텐데 왜 저 나이에 취미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고 대화를 해보니까 제대로 못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먹거리를 해먹자고 하면은 배워야 되니까 오셔서 내가 진정한 먹거리를 해먹으려니까 맛있는 것도 해먹고 싶으니까 배워서 가시더라고요. 그게 한 절기만 배워도 네. 그거는 로테이션 하더라도 충분히 드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내가 그냥 아예 망가져 버리자 그냥 이렇게 막 음식 못하는 걸로 요리 못하는 사람으로 아예 그냥 낙인이 돼서 나중에 또 이제 제가 한 50대가 됐을 때 또 요리 잘하는 사람이 됐을지 어떻게 알아요? 또. 이웃을 잘 드시면요 건강을 챙겨주실 수 있을 거예요. 난 어떻게 보면 요리 못하는 게 더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왜냐하면 또? 요리를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맛있는 재료를 가지고 그냥 먹는 거 자체를 먹는 거? 즐기면 요리를 잘하는 게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난 진짜 그걸 주장합니다. 이번에 혜연님이 이제 그 깻잎을 우리 밭 깻잎을 이렇게 대신 저를 따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혜연님 말씀은 이걸 쪄서 뭐 양념을 해서 어쩌고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냥 그걸 쌈으로 싸 먹었거든요. 근데 향기가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요리를 해먹을 만큼 남지 않고 쌈으로 다 끝났어요. 근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얘를 쪄서 뭐 양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맛있지만 자연 그대로 얘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 향기 자체를 그대로 느끼면서. 근데 그 밭에서 난 깻잎이라 그런가 향기가 맞아요. 굉장히 강하죠. 근데 그 향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생각도 좋으신데요. 그게 그 요리를 관심을 둔 사람은 이 깻잎을 가지고 가만두지 않는 거지. 활용을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다양하게 그게 원시인인가요? 아니 이제 저기 그 재료도 맛있는데 이거를 최소한의 양념 가지고 할 수 있는 그치. 그거 생각을 하는 간결하게. 거죠. 그래갖고 우리가 맞아 한 네. 가지로 예, 지겨우니까 개인적으로 손 많이 간 음식은 별로 안 좋아해요. 뭐 근데 이거 혜연씨 가면 말씀이 맞는 게 네. 원래 재료 자체가 싱싱하고 그런 것들은 그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거의 거치지 않게 조리 그대로. 단계를 예.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음식을 우리가 볼 때 밍밍한 것들이 양념이 많이 들어가요. 생선도 그렇고 야채들도 맞아. 그렇고. 그래갖고 제가 그 목요일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가는 날이 있어요. 그럼 내가 텃밭에 있는 거를 참 별거 아닌데 반찬을 가지고 가서 그냥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쫙 내놔야 별로 요리 안 한 거.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생체 에너지 그리고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별거가 아닌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가져가지만 먹은 사람들은 처음 먹어보는 게 너무 많아. 나는 좀 이렇게 뭐랄까 그쵸. 변형을 많이 하거든요. 일반화되지 않은 그런 거를. 그러니까 처음 먹어보는 게 많죠. 그리고 우리가 네. 먹거리가 또 요리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들이 보통 정말 맛을 내기 위해서 뭐 조미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첨가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재료 자체의 그 뭐라 그럴까 고유한 향이라든가 맛을 우리가 못 느끼고 정말 조미료 맛이나 뭐 양념 맛으로 먹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덜 첨가해서 우리 그 독특한 그
그 향이라든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렇게 오감으로 이렇게 정말 예, 뜨레비샘의 요리 방식이 전 진짜 맛있어요. 저희가 여름에 저희끼리 한번 텃밭 했어요. 근데 그때 부침개를 해주셨는데 그냥 밭에 있는 걸 재다 뜯어서 밀가루를 섞어서 그냥 부친 거예요. 근데 네. 저 그날 너무 과식을 했거든요. 요즘에 사실은 몸 생각해서 과식을 안 하는데 그날 엄청 과식을 했어요. 정말 그 부침개 자체 지금도 그 맛이 잊혀지지 않을 정도 너무 맛있었고 그 샐러드 가지 구운 거 들어가서 했던 그 샐러드도 그러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 맛 꼭 유드리님하고 써니님이 요리 그 연구가시대요, 맛을 그럼.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뜨레비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날 요리.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배우고 싶어요, 쌤. 아니요, 그 진짜 부침개도 아무것도 넣지 않고 진짜 뭐 부침 맛있어요. 가루나 이런 것들을 보통 사서 하면 맛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했었거든요. 밀가루에다가 뭐 소금 정도 넣고.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그 텃밭에서 부침개 하셨을 때 우유하고 참기름을 살짝 넣으시는 거 보고 이게 진짜 비법이다. 맛있게 만드는 네, 그러니까 비법이다. 고소하고. 예, 그러니까는 약간 재료에다가 그 저기 우유하고 그 소금하고 참기름만 살짝 떨어뜨려가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부침개 그 밀가루를 그렇게만 반죽을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데 사실 내가 볼 땐 감이 있어. 장금이의 피가 약간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맞아요. 사람 하신 차이는 것 있어요. 같아, 요리 아우, 연구가. 또 해드려야 네. 되겠네.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어떻게 샘솟네. 막. 내가 또 왕부담 줬나 봐. 저희 밭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요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상대방이 진짜 맛있게 먹어주면 그 이상이 없거든요. 그럼 막 기운이 막 나서 더 하고 싶게 되는데 싱싱한 야채들의 조합인가? 그게 그쵸.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정말. 그 예. 그게 자체가 그 살아있는 예. 기운 에너지잖아요. 그 텃밭을 하면은 고기 쪽은 모르는데 그 야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이 고급이 돼요. 그러니까는 미각이 맛이 살아나니까. 그러니까는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는 냄새 약간의 변화를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리 못하는 것도 칭찬이 없으니까 집에서 제가 점점 못하는 거예요. 예, 듣고 다 입에- 계십니다, 지금. 네, 다 입에 있는 거예요. 다. 제가 이번에 텃밭에서 고추를 키웠는데 작년엔 고추가 갓이 얇으면 껍질이 얇으면서 씨는 많고 굉장히 고추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물이 많으면서 두툼하면서 그 고추 그러니까 본연의 맛이 좀 약하더라고요. 좀 아쉬웠어요. 종자가 저도 다른 거 심었는데 오늘 아침에 땄는데도 사람들이 맛이 없다 그래. 쫄깃쫄깃해가지고. 아 고추가요? 종자를 잘 오. 선택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텃밭 다리님들 이제 입장에서 지금까지 해온 노하우로는 장마가 끝나고 나면 서서히 준비해 가시는 단계가 어떤 거예요? 김장 준비죠. 그렇죠. 김장 준비. 김장하고 이제 가을 상추. 그게 8월달에 이제 준비하는 8월 거죠. 보통 씨를 뿌리면 8월 중순부터 뿌리는 중순부터? 건데 어. 요새는 씨를 안 뿌리고 그냥 모종이요? 모종을 하니까 아. 그러니까 한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 그러면 배추를 심고요. 무역으로요? 양력으로. 양력으로. 무는 보통 일찍 심는 사람도 있어요. 8월 중순에 8월 보통 중순에요? 심는 거예요. 가을무를 거두고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하우가? 가을 무는 그때 심는 거죠. 8월 말에 8월 말에. 8월 중순에서 모종으로 말 사이 심어요? 씨. 만약에 이제 씨로 김장을 하실 때 같이 하고 싶으면 좀 늦게 심으시고요. 알타리 같은 경우는 그거 아니고 저는 물을 심어서 무말랭이를 해갖고 아, 같이 그러면 심는 거예요. 예, 예. 여러 팔월 집을 무? 다 팔월 돌려 무. 먹으려고 물을 하는데 먼저 심어야 돼요. 어. 그 저기 배추는 모종해야 되니까. 근데 물을 많이 뭐 심어야 되겠다. 예? 물은 너무 쓸모가 많아요. 배추는 모종을 사다가 몇 개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네. 무는 씨 뿌리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섞어가면서 섞어가면서. 작년에 제가 언제 물은 키워요? 물은 얼마큼 주나요? 예? 물은 물은 뭐 날씨에 따라서 감으로 하는 거지. 일주일에 한 번씩 줘도 되고요. 일주일에 한 번요? 근데 너무 나중에 자주 이제 주면 얘네들이 무가, 그러니까는 내성이 자생력이 안- 예. 없어. 그러니까는 힘이 없어요. 좀 이렇게 그 방치된 지인분의 텃밭을 갔는데 중간에 배추 세 덩어리가 있었는데 다 이제 벌레들이 먹어서 아유 썩었네로 딱 드는 순간 지네같이 생긴 것들이 막 바글바글 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 땅을 어떻게 뭐 약 처리를 해야 되나요?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그 제초제나 뭐 약 같은 걸 뿌리는데 저희는 그렇게 약 안 뿌린 걸 먹기 위해서 텃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배추 같은 경우에는 벌레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배추가 맛있나 봐요. 그래서 달달하니까. 예, 그게 그걸 잘 유지하려면 계속 벌레를 잡아줘요. 그리고 매일 매일 벌레.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일 가서 벌레를 잡아요. 그렇죠. 벌레를 난 약을 친 적은 잡아주고 한 번도 없는데. 그것이 좀 번거로우면 이렇게 뭐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목초액을 갖다 뿌려준다든지 뭐 이렇게 계피 향이나
마늘이라든가 뭐 이런 예, 게 예. 벌레들 싫어하니까 그런 걸 좀 마늘 가서 같은 스프레이를 거, 해다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준 거죠. 근데 벌레는 배추는 특별히 많기 때문에 며칠만 안 가면 통통해져 그러면 있어요 벌레가. 매일 출근을 해줘야겠네요. 매일은 아니래도 한 자주 좀 일주일에 이렇게, 두세 예. 번 정도 가서 잡으면 벌레도 잡아주시고 뭐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무를 많이 이제 수확하고 싶으시면 무청을 자주 따주세요. 그럼 영양분이 무로 가거든요. 그럼 이제 무청은 따서 시래기나 네네. 그런 거 이제 무청김치 담아 그렇죠. 드셔도 되고요. 많이 솎아줘야 된다고. 이제 그 텃밭을 이제 하시게 이제 또 시도하시는 이제 계기가- 배우는 입장에서 제대로 아. 조금 실패를 안 하려면 알고 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네네, 이번이 또 네. 이렇게 아주 먹거리를 또 나눌 수 있고. 예, 저희 이렇게 방송이 보니까 저희 도봉의 마을 그 미디어 문화교실에서도 이런 그런 배우는 그런 수업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육 같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라디오나 아니면은 이렇게 영상에 되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서 저도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함께 막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은 또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방송이니까 그런 또 이렇게 장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을 나누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 더 있으시면 좀 다 풀어놓고 가셨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이제 컨텐츠가 네. 좀 더 다양해졌으면 저희는 네. 이제 주부이라서 네네. 주부한테 이게 국한되어 있는 네네. 먹거리라든가 이게 텃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주부이기는 하나 저희들 그 또 한 분 한 분 또 따져 보면 굉장히 내재되어 있는 내공들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탓밭이나 이런 거 말고도 뭐 지금 영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인기가 좋더라고요, 네네. 은근히.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좀 다시 컨텐츠를 좀 많이 재정비? 네 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라디오를 하고 싶으면 이런 걸 또 배워야 돼. 배워서 저희가 이제 편집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방송을 라디오도 하지만 또 이런 기회에 이런 시스템을 좀 배워서 함께 나누는 것도 동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좌가 시작됐나요? 네, 벌써? 시작됐어요. 네. 지금 그 이제 강좌에 이가-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주시면 지금 이제 인원이 다 차서 더 받지는 못해요. 그래도 홍보를 좀 해두면 그런가요? 예, 다음에 참고하시지 않을까. 정원이 있어요. 원래 저희가 15명인데 지금 20명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예. 안 빠지시더라고요. 거의 한두 분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저희가 저녁 때 방학일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을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매주 목요일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 관한 기사 쓰기,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에 대한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하는 과정, 그 다음에 또 영상에 대한 이런 걸 10회에 걸쳐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2회 나갔어요. 저희가 이제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2회 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3회 이제 시작되거든요. 또. 도강 가능한가요? 도강은 모르겠고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그건 담당자 운영자 하시는 분하고 좀 알아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번에 좀 많이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이런 기회에 본인들이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이게 이런 제작하는 것도 한번 시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네, 안에서도 그러네요. 이런 네.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간 이런 시즌은 이제 1이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2가 이제 나중에 8월에 기획하고 있는 단계가 있는데 네. 하여튼간 함께 다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요. 좀 아쉽지만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더 또 있으신 분 또 이렇게 선생님들 또 이렇게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방송하면서. 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선은 도봉N에서 이런 기획을 했다는 시도가 참 좋고요. 네네. 그리고 아마도 이런 류가 많이 이제 발생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횟수를 거듭하면서 점점 네. 이제 이렇게 자리 잡아가면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의 매력은 우왕좌왕 다시 제자리. 전문적이지 않으면서 네네. 또 나름 재미와 정보를 추구하는 그런 그쵸. 컨셉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늘 정답은 자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은 뭐가 참이고 거짓인지 그 구분할 수 있는 그 잣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자연에 두고서 생각을 하시면 답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만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귀 기울이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한테 적용해 봤을 때 그게 맞으면
근데 물론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그거는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거든요. 네.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게 웃긴 얘기지만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나에게 뭐 도시녀의 수다란 행복이란 좀 이렇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급 질문인데 한번 저기 봄비님부터 나에게 도시녀의 수다란 돈 안 드는 치료. 돈 안 들치로 좋은데요. 네. 네, 그 옆에 계신 뜨레비님에게 나에게 먹거리란 바로 나 바로 나. 내가 예.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네. 따라서 나의 몸이 어떻게 건강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책을 읽었어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 저는 먹거리 생각하면 그래 내가 내가 먹는 것에 따라서 내가 형성된다. 내 가족이 형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내 몸을 사랑한다면 먹는 것을 바로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옆에 혜연님께서는 나에게 탓밭이란 나의 텃밭이란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 밥 먹듯이 그냥 뭐 어제 뭐 그냥 항상 하는 일. 삶 그 자체. 특별하게 뭐 텃밭을 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생활이에요. 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또 써니님의 나에게 요리란 요리란 저한테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거를 요리처럼 단순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서 내어줄 수도 있지만 아름답고 화려하게 멋들어지게 내놓으면 그 네. 또한 인생처럼 보여지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꾸려가고 만들고 이렇게 대중 앞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옆에 계신 또 유드리미께서는 나에게 건강이란 일단 앞에서 말씀하신 분들 어록을 하나씩 다 만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좋죠. 네. 그리고 건강에 대해서는 저는 잘 먹고 네. 잘 자고 잘 싸는 거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잘 먹지 못해서 지금 병 때문에 신음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또 잘 자지 못해서 고통받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진짜 잘 싸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먹은 만큼 그만큼 또 잘 내보내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건강이란 결국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아까 뜨레비님이 먹거리는 결국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뭐든지 대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건강제가 전문이다 보니까 저는 좋은 건 제가 먼저 해보거든요. 제가 간헐적 단식이 나온 지가 꽤 됐죠. 그거를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 저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는 좀 글리코겐 저장량이 적어요. 그래서 저는 끼니를 되도록이면 안 건너뛰려고 하는데 그러면 24시간을 굶어야 돼요. 사실 굉장히 고통. 한 끼는 16시간이면 된다던데. 24시간. 왜냐면 면역이 극대화되는 그 시점이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저는 3일 단식도 해봤어요. 이제 약간 틀리지만 해보니까 한 끼는 뭐 괜찮죠. 두 끼 이제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끼 정도 돼가면 이제 막 머리가 아파오면서 근데 대신에 얻는 게 있어요. 속이 참 편해요. 배가 홀쭉해져. 여러분들 배 쏙 들어갔으면 좋겠죠. 유드림이 그러면 그날 그 전날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굶고 점심을 먹는 건 어떨까요? 개인마다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저는 저한테 맞는 방법이 주말은 안 되더라고요. 가족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또 안 먹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평일에 정해서 저는 이제 점심을 먹고 저녁부터 그리고 아침 그다음 점심. 그러면 몸무게가 줄어드는 거 말고 정말 심혈관이라든가 이런 계통이나 이런 게 정말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게 반복이 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 자체가 면역이 좋아진다는 내 몸의 면역 세포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거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소의 작용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백혈구가 우리 음식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배부르면 다른 일 하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백혈구가 때때면 먹을 게 자꾸 들어오면 제 할 일을 안 해요. 어떤 몸에 들어온 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뜯어 먹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배부르니까 또 들어올 거고. 근데 그거를 음식물을 공급을 중단하면서 우리 장기 자체는 여태껏 우리 나이만큼 일을 했거든요. 쉴 틈이 없어요. 우린 휴가라도 가는데 장부는 그러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럴 경우는 아파서 쉴 때, 음식물을 먹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음식물을 굳이 몸에서 약간 이렇게 먹고 싶어 하지 않을 때는 쉬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찬반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 아침 굶는 거를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해왔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만두고 아침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다시 한번 또 유드림님 말씀을 들으니까 힘을 내고 조금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가 세 끼를 먹는 것은 우리가 하루 동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끼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헐적으로 굶기는 하나 그 많은 장시간 이렇게 굶었을 때 지치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이런 폐해는 없나요? 장시간이면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글쎄 저녁을 저희들이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것은 그동안은 저희가 아무것도 먹은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해줌으로써 보충이 되는 건데 그게 먹지 않고 나갔을 때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그 영양 섭취의 그런 3분의 1이 모자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라 거기서 그럴까? TV 에너지 방송에 나오는 의학 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존에 예전에 먹던 그 식단의 패턴은 너무 이렇게 건강식으로 야채를 많이 섭취하고 우리가 그런 식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지방 과다 섭취량이 너무 많아서 현대 식생활로 따졌을 때는 굶어도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쓰러지거나 이렇게 페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굶어서 좀 약간의 자기의 체질 조절을 해주는 것이 건강에는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나이 들면서 위가 사실 많이 약해졌었거든요. 예전에 되게 과식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제가 위장이 굉장히 편안하다는 느낌. 예, 제가 그게 굉장히 아까 좋더라고요. 답을 해드리면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 있잖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식량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굶는 게 당연한 거예요. 먹이를 잡으면 그나마 좀 공급이 되고 먹이를 잡기 전까지는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며칠이 될지 몇 날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체는 수만 년 동안 그 시스템에 기하에 적응이 되어 왔는데 우리가 음식이 풍족해져서 이렇게 잘 먹는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이죠. 근데 뭐 이게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했을 때 좋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루는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몸의 특성상 저 같은 경우도 한 끼를 조금 버거운 사람인데도 한 끼를 해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이 좋아지길 원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봄비님이 그럴 경우는 내 몸은 음식물을 되도록이면 소량 아니면 뭐 한 끼를 건너뛴다든가 저도 아침 1일 이식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아침을 아예 굶는 건 아니고 약간씩은 이제 먹어주긴 하고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그런 즙으로. 그리고 아까 뜨레비님 말씀하신 그 메커니즘은 그 동양의학 쪽에서 어떻게 보냐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 점심까지는 우리 장부가 쉬면서 그걸 이제 흡수를 하고 배설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먹지 않아도 자연스러운 리듬인데 삼시세끼를 먹어오다 보니까 우리 몸은 또 항상성 그걸 지키려는 게 있어요. 늘 습관에 익숙해진다 그러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말씀하고 싶진 않고요. 본인이 해봐서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게 리듬에 가장 맞춰서. 예. 저희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가 그러니까 주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평범한 주부들의 유쾌한 수다로 풀어내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바른 먹거리와 도봉구 지역의 텃밭 이야기를 저희가 이렇게 꾸몄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지역 주민들과 재미난 사연과 또 유익한 지역 소식을 담아내는 향기 나는 그런 지역 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이 방송 그 광고를 뜨레비님께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다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아이블러브 앱을 다운받으셔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고요. 아이폰은 팟캐스트에서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이나 다 다운을 받아서 들으시는 게 중간에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되시겠고요. 혹시 컴퓨터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도봉N 홈페이지나 유튜브에서도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러분의 리뷰나 메일을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todoBongN TODOBONGN @gmail.com으로 보내주시거나 트위터 @ todoBongN TODOBONGN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아, 아, 이게 너무 좀 아쉽죠. 완전 잘하십니다. 예, 하여튼가 오늘 수다가 또 지나갔습니다. 네. 이번 시즌을 끝으로 좀 다양한 분들이 좀 이렇게 참여를 네, 했으면 뉴페이스 좋겠어요. 예, 예, 영입하시고. 하여튼 네, 기획 그래야 중에 좀 다양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기획 중에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이제. 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네요. 무언가를 달성해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그 순간 그 과정의 숨은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봄비 뜨레비 해요. 써니 유드림 카메룬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